안녕하세요. 금일 조선, 해양과 관련된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 컨테이너 운반선 운임비, 조선주 주가 동향을 순차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국제원유 가격 동향입니다. WTI 원유 선물은 9월 20일 중동 긴장 고조와 미국 공급량 감소 속에 하루 0.22% 하락한 배럴당 71달러.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은 하루 0.39% 하락한 배럴당 74.4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헤즈볼라 군 고위 인사인 이브라임 아키를 포함해 최소 14명이 사망한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남부 공습은 석유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광범위한 분쟁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습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유업체들은 3년 만에 가장 적은 유지 보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몇 달 동안 석유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경제 활동과 연료 소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정유 생산량 둔화와 산업 수요 약세는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로 끝난 일주일간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163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년 9월 13일 원유 재고 4억 1,751만 3천 배럴이며 전주인 9월 6일 원유 재고 4억 1,914만 3천 배럴입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의 변화를 보면 2024년 9월 13일 기준 전략 비축유는 3억 8,060만 6천 배럴이며 전주인 2024년 9월 6일 전략 비축유는 3억 7,995만 1천 배럴입니다. 금주는 영상의 차트에서 보듯이 WTI, 브렌트유 가격은 금리 인하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 및 중동 사태 우려가 반영되면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감소하고 전략 비축유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는 지난주 허리케인 프랜산으로 인한 생산 차질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략 비축유는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하여 코로나 이후 대량으로 방출하였으며 지금의 전략 비축유의 규모는 1985년 이전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미국 정부는 지금의 낮은 가격인 상황에 비축 규모를 늘릴 필요성에 따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는 천연가스 가격 동향입니다. 2024년 9월 21일 기준으로 유럽 천연가스 선물은 수요 증가와 공급 불확실성으로 인해 2개월 만에 최저치였던 33유로에서 반등하며 메가와트 시당 34.61유로까지 상승했습니다. 천연가스 시장은 내년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위해 아제르바이잔과 협상 중인지 여부에 대해 여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이달 말 강추위가 닥칠 것이라는 예상에 힘입어 하루 남방전력에 대한 가스 수요가 800만 큐빅미터씩 증가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 가스는 유지보수 후 랑겔드 파이프라인이 완전히 가동됨에 따라 영국으로 유입되는 양이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프랜산 이후 걸프만 연안의 에너지 시설이 재가동되고 항구가 재개되고 석유 및 렌즈 유조선이 수용되고 있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 가스 저장량은 겨울을 앞두고 거의 93.5%까지 도달했습니다. 2024년 9월 20일 기준으로 미국 천연가스 선물은 MMBTU당 2.4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는 9월 13일로 끝나는 주간의 재고가 58BCF, 580억 큐빅피터 증가했음을 보고했으며 이로 인해 재고는 3,445BCF로 증가했습니다. 천연가스 저장량은 작년보다 6.0% 증가했으며 5년 평균보다 8.6% 높습니다. 천연가스 수요는 일반적으로 난방이나 냉방이 필요하지 않은 숄더 시전 9월과 10월에 감소합니다. 향후 생산자들은 지난 두 달 동안 40%의 가격 하락에 이어 2024년 말에 생산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주는 영상의 차트에서 보듯이 유럽 천연가스 선물, 미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렌즈 운반선의 운임비 동향을 보면 렌즈 화물의 경우 대서양 운임은 금요일 하루 59,750달러로 6주 만에 처음으로 상승한 반면 태평양 운임은 6주 연속 하락해 하루 73,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는 이미 93%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10월, 12월 콘탱고가 없기 때문에 운임비 약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의 차트에서 보듯이 2023년의 경우는 9월 이후 유럽 항로의 운임비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겨울철 재고 확보를 위하여 렌즈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는 콘탱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콘탱고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선물이 높은 것은 여러 부대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물보다는 가격이 높은 것입니다. 렌즈 운반선을 운용하는 선사들 입장에서는 운임비 상승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회사의 수익성은 높지 않은 시즌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올 겨울 날씨는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는 것으로 혹한이 유럽과 아시아를 덮칠 경우 천연가스 수요는 폭등하고 선박 수요가 동반 상승하여 운임비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컨테이너 운반선 운임비 동향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입니다. 2024년 9월 20일 발표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지난주 2510.95 대비하여 144.7이 하락한 2366.24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중국 컨테이너 운임지수 CCFI입니다. 2024년 9월 20일 발표된 중국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지난주 1818.31 대비하여 4.2% 하락한 1742.19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항로별 지수를 살펴보면 미국 서한 서비스 항로는 1335, 0으로 0.1% 하락하였으며 미국 동안 서비스 항로는 1401.75로 6.6% 하락했습니다. 유럽 항로는 2801.71로 7.1% 하락했으며 지중해 서비스 항로는 2971.03로 5.1% 하락했습니다. 한국 항로는 540.5로 1.3% 하락했습니다. 컨테이너 운임비 하락세가 예상을 벗어나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반기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유럽과 미주 항로의 물동량 증가로 운임비는 상승을 합니다. 이번의 경우는 홍해 사태 등으로 급등한 운임비는 컨테이너 운반선 인도량 증가, 미국 및 유럽의 경제 상황 악화로 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높은 운임비로 현금을 확보가 선사들이 신규 선박 투자에 적극적이었다면 운임비 하락이 가속화된다면 신규 투자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선박 투자는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선 산업의 제1악재는 선사들이 선박 투자를 줄이는 것으로 앞으로 선사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넷째는 조선소 주가 관련 소식입니다. 금주의 조선주 마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4년 9월 20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12.57포인트, 0.49% 상승한 2593.3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티한국조선해양의 주가를 보면 전 거래일 대비 7,300원, 3.82% 상승한 198,300원으로 8,300원으로 주가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하나오션 전 거래일 대비 1,150원, 3.64% 오른 32,750원, 삼성중공업 전 거래일 대비 130원, 1.24% 상승한 1,630원으로 거래 마감하였습니다. 친환경 규제 강화와 노후 선박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한국 조선소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선소 수익 지표로 꼽히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9월 13일 기준 189.77로 연초 180.38에서 5.2% 상승했다. 최근 10년 기간 중 최저와 최고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를 비교하여 보면 최근 선가 지수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신조선 가지수는 122.20, 2024년 9월 189.77로 신조선 가지수는 55.2% 상승한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선박 건조 시장에서 수요, 선박 발주 물량, 가 몰리면서 공급, 선박을 공급하는 조선소 규모, 건조 슬롯, 이 부족하여 상호 미스매치가 발생하면서 이루어진 가격대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을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선가지수로 보면 당연히 버블로 여겨질 것이지만 선박 시장 상황을 보면 선박 수요가 뒤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선가지수가 폭락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박 수요는 환경 규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의 발주는 지속되며 노후 선박을 더 이상 운항하지 못하는 상황에 선사들이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조 선박은 지속 발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